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 관련 시황을 살펴보고 현재 비트코인과 스트래티지의 위치가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펀드 스트레셋 탐리가 비트코인의 2025년 연말 목표가를 기존 15만 달러에서 최대 25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최대 3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톰리의 전망은 2022년부터 유효했으며 그의 전망의 시점은 비록 단기적으로 틀릴지라도 장기적 전망에 해박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톰리는 CNBC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이 고점인 11만 1970달러에서 10만 4천 달러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이 구간에서 건강한 조정을 거치며 상승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공급 측면에서 95% 이상이 이미 채굴되었지만 세계 인구의 95%는 아직 BTC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이 향후 수년간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유통 중인 비트코인은 약 1987만 개로 전체 발행량 2100만 개의 95%에 해당합니다. 톰리 역시 단기의 가격 예측이 아닌 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우상향을 예측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톰리의 연말 전망치인 20만에서 25만 달러 도달을 위해서는 현재가 대비 약 92%에서 140% 사이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그의 예측에 따를 경우 이번 하반기에 폭발적 비트코인 상승장이 찾아올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수요 확산 속도가 예상을 웃돌 경우 25만 달러도 현실적인 목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터미널 가치가 최소 115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의 시가총액인 23조 달러와 비슷한 자산 가치를 형성할 것으로 보며 유통 가능한 BTC를 2천만 개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며 이는 일부 비트코인이 영구적으로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한편 글로벌 자산운용사 바네크 또한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 매튜 시겔은 비트코인이 2050년까지 3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유통 가능한 공급량이 빠르게 줄어들며 수요 급증 시 가격 급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량 비중이 7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며 시장 내 장기 보유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 대비 거래소 보유 비중은 2018년 3월 이후 처음 11%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비트코인의 거래소 보유 비중은 17.2%를 기록했으나 이후 약 126만 BTC가 거래소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출금 흐름은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이자 투자자들이 매도보다 저장을 선호하는 국면임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크립토컨트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 대비 온체인 네트워크 활동량을 나타내는 거래소 유입 네트워크 활동 비율은 최근 2년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0일 이동평균 기준 해당 수치는 1.2 수준까지 하락했으며 이는 장기 보유자들의 확고한 신념을 반영하는 수치로 해석됩니다. 한편 기관 투자자들이 공용거래소 대신 서드파티 수탁 솔루션을 활용하는 추세도 비트코인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라임은 2025년 1분기 자산 수탁 규모가 212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으며 같은 기간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는 5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이 유출됐습니다. 6월 5일 하루에도 7억 6,100만 달러 규모가 추가로 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팟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비트코인도 증가 추세입니다. 2024년 1월 출시 후 ETF에 유입된 총 비트코인 자산은 445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증가했으며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의 83%는 향후 암호화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0%는 자산의 5% 이상을 디지털 자산에 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FTX 붕괴 이후 신뢰 하락으로 인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추세가 가속화됐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 4일 주간 기준으로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반복적으로 인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2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거래소보다 자산 직접 보관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월 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위스 기반 디지털 자산은행 시그넘 뱅크는 2025년 6월 월간 투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18개월 동안 비트코인의 유동 공급량이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ETF와 기업 등 기관의 지속적인 매수에 의한 것이며 거래소에서 대규모로 코인이 인출되는 움직임은 일반적으로 강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보시면 가파르게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하향 추세를 살펴볼 때 현재와 같은 속도로 거래소 보유량이 줄어든다면 2027년 말에는 완전히 거래소 보유량이 소진되게 됩니다.
시그넘은 특히 비트코인의 급격한 유동성 감소가 수요 충격 및 상승 변동성에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 말 이후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은 약 100만 BTC가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펀드들도 늘고 있어 공급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재정 불안정성과 달러 약세 등 지정학적 요인도 암호화폐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시그넘은 특히 뉴햄프셔, 텍사스 포함 미국 세계의 주들이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파키스탄 정부와 영국 개혁당이 비트코인 보유 전략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그넘은 아직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매입은 없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시작되면 수요 확대뿐 아니라 신호 효과를 통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의 매도세와 재정 불안정 속에서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수요가 모두 증가, 5월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시그넘은 비트코인의 변동성 패턴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체 비트코인 역사에서는 하락폭이 더 컸던 반면 지난 3년 동안은 상승 변동성이 하락 변동성을 꾸준히 앞서며 기관 중심의 시장 성숙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비트코인은 조정과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글로벌 M2 변화와 비트코인 파워 커브상으로도 일부의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린 것과 일치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자 유명 저자는 최대 80% 하락도 경고하며 강한 조정을 예고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제가 추천한 도서이기도 한 더 피아트 스탠다드의 저자 사이페딘 아모스는 비트코인이 매우 불안정한 정점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강세장이 끝물에 다다르고 있으며 시장 구조가 변했어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최대 8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기관과 기업의 비트코인 매입이 활발해진 현재 상황에서도 이러한 급락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과거에도 70%에서 80% 급락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충분히 같은 수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최고점은 반감기 이후 보통 1년에서 18개월 사이에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2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저점인 1만 5천 달러에서 최고점 10만 9천 달러까지 약 600% 이상 상승했다는 점에서 큰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이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동일한 하락 구간의 패턴이 나올 것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다르다가 아니라 이번 역시 유사한 패턴으로 흘러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성 비관론자들의 말을 배제하고 합리적 이성을 갖춘 분석가들의 말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고는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에 편입하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 암호화폐 기업 블록체인 그룹은 이번 주에만 6,800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며 총 보유량을 약 1,500BTC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신규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3차 사이클을 모두 겪고 비트코인 폭락을 견뎌낸 스트래티지는 이러한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버틸 수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었고 특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되는 상황이기에 스트래티지는 신생 비트코인 편입 전략을 따라하는 기업들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해설가 맥스 카이저 역시 스트래티지의 매수 전략을 모방하는 기업들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이클 세일러는 손실 구간에서도 절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꾸준히 매수해왔지만 최근의 전략 클론 기업들은 동일한 인내심을 보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금껏 세일러가 올리바이 전략을 오랜 기간 지속해오면서 주주들과 쌓아온 시간이 주는 신뢰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일러의 전략이 변화하거나 세일러가 물러나거나 이런 약속이 위반되는 시점은 바로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탈이 무너지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현재 스트래티지의 유일한 약점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주로서 거시적 경제 이슈도 중요하지만 스트래티지의 펀더멘탈이 훼손되지는 않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테슬라 사태에서 보듯이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졌거나 혁신적인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자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꾸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 요소조차 감내하기 싫으신 분들은 비트코인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음에도 스트래티지는 잘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장에서 스트래티지가 상승하지 못했던 조정분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연 과거 데이터를 참고하여 스트래티지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보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의 전체 흐름 중에서 최근의 나브 프리미엄과 유사한 구간을 체크해보면 크게 4개의 구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나부 프리미엄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비슷한 색깔의 군집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현재와 유사한 나부 프리미엄을 갖는 날짜는 2020년 12월 26일, 2021년 1월 1일, 24년 5월 13일, 25년 3월 12일이 현재와 유사한 나부 프리미엄을 갖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차트를 통해 과거 흐름과 데이터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12월 26일의 경우 본격적 3차 사이클 최고점 상승기에서 상승 직전의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기나 장기에 있어서 모두 상승하기 직전의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1월 1일 역시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앞두고 저평가된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단기나 장기에 있어서 모두 상승하기 직전의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년 5월 13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4개월 동안 횡보하다가 결국 작년 11월에 폭발적 상승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년 3월 12일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스트래티지의 최저점 구간에서의 나부와 유사하며 이는 곧 단기적으로 420불까지의 상승 전 바닥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제가 RSI와 여러 지수를 통해 250불 근처에서 바닥에 도달했음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고,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상단의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대부분 공포를 느끼는 시점이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며, 투자가 무엇보다도 인간이 수행하는 행동이기에 투자의 심리를 가장 잘 반영해주는 데이터 지수는 반드시 우리가 체크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현재의 구간 역시 단기나 장기적으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보이며 나부 프리미엄은 저평가 구간이라 생각됩니다. 레인보우 차트 역시 현재는 축적을 해나가야 하는 시기로 보이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글로벌 M2의 동향과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나 6월 중순 이후부터는 충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L 인덱스 역시 3차 사이클과 유사하게 간다면 현재는 조정 및 횡보 기간에 해당하며 6월 중순 이후부터 충분히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분석해드린 영상처럼 나부 프리미엄과 RSI는 생각보다 스트래티지를 잘 반영해주는 지표이며, 과거 RSI와 나부 프리미엄의 바닥 지점이 스트래티지의 최저점임을 우리가 분석하고 정확히 맞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현재의 조정 및 횡보 구간 이후 상승도 과거 데이터를 볼 때 합리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다들 바닥에서는 탈출했지만 또다시 비트코인의 횡보와 조정에 많이 심신이 지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질병에 걸려서 한동안 누워서 요양을 하였는데,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 잘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멘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디 구독자 여러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며 환절기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걱정해주신 구독자분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험난한 투자 속에서 아직도 세상은 따뜻함을 느끼며 감사하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황금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